안녕하세요.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살펴보는 심층 분석 리포트 머니스코프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IMF 본부에서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했던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더 이상 모방할 수 없다. 단순히 우리 사정이 좀 달라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머니스코프에서는 이 발언이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과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왜 한국은 미국을 따라할 수 없나?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미국이 돈 풀면 우리도 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를 맘대로 긁을 수 있는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풀거나 금리를 확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 떨어지네? 하고 짐 싸서 떠납니다. 그러면 환율이 1,400원, 1,500원으로 치솟고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이 총재는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4가지 족쇄를 언급했습니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금융 불안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은 단순히 물가 잡기를 넘어 금융 시스템 붕괴 막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2. 제조업과 에너지 기업의 위기 금리보다 무서운 환율. 이 변화가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금리보다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를 제외한 대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서 7%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만 변해도 이익률이 0.3에서 0.6%씩 출렁입니다. 마진이 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은 치명타죠.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환율이 오릅니다. 한국 제조업은 해외에서 재료를 사와서 가공해 파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비가 급등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혜택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타격이 더 큰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에너지 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원유, 가스 수입 의존도가 93%인 한국에서 환율 방어가 안 되면 에너지 기업의 원가 구조는 즉시 무너집니다. 이제 기업들은 금리 언제 내리지? 를 볼 게 아니라 환율 해지 방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투자 판단의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3.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뇌관을 밟은 통화정책. 이창용 총재가 가장 우려한 건 역시 빚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 기업부채는 116%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상황은 한국은행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집값이 다시 뛸 것 같고,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고 대출자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창용 총재의 말은 금융 안정이 깨질까봐 금리를 맘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금리는 동결이거나 아주 소폭의 움직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삼각편대를 기준으로 하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IMF 발언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금리 환율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 구조개혁 산업정책,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니스코프가 정리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1.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몰빵하지 마세요.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과 부채 때문에 쉽게 못 내립니다. 2. 환율 민감도를 체크하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환율이 1,400원일 때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원자재 수입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산업 정책을 보세요. 금리로 돈을 못 뿌리니 정부는 이제 특정 산업 반도체, AI, 바이오 등에 직접 지원하는 핀셋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보다는 정책 수혜 섹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2026년 이후 한국 경제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스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